이제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결국 AI잖아요. 예. 근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선단 공정, 이런 노광 쪽도 중요하긴 한데 후공정 쪽 그런 쪽이 이제 수주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ASML의 실적 쇼크를 가지고 지금 이제 AI 반도체나 이런 쪽 수요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전통 어떤 그 파운드리 쪽 기존 반도체들 그런 쪽 수요는 확실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새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마이크론은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네네. 삼성전자는 쇼크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블랙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랠리를 주도하다가 또 갑자기 ASML이 찬물을 끼얹고 그렇죠. 결국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장은 AI와 논 AI의 어떤 간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ASML의 어닝 쇼크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가려졌던 반도체의 겨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이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ASML 이 3분기 수주액이 26억 유로, 이게 시장 예상치가 56억 유로였는데 네네. 절반밖에 안 됐어요, 이거 거의. 네, 맞습니다. 문제가 내년 순매출 전망치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최대 350억 유로 이렇게 했는데 하단이 300억 유로입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358억 유로거든요. 이게 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ASML 같은 경우는 세계 전체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2등이거든요. 그렇죠. 네, 1등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 사실 이제 ASML은 노광이라는 그 공정 제일 중요한 공정이고 제일 비싼 공정입니다. 이게 독점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 독점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기 잡다하게 좀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반도체의 어떤 동향들을 보려면 ASML의 동향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노광 장비부터 구해놓고 나머지 장비들을 세팅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결국 AI잖아요. 예. 근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선단 공정, 이런 노광 쪽도 중요하긴 한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후공정 쪽 그런 쪽이 이제 수주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ASML의 실적 쇼크를 가지고 지금 이제 AI 반도체나 이런 쪽 수요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분명한 거는 전통적인 디램 쪽에. 맞습니다. 전통 어떤 그 파운드리 쪽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우리 기존 반도체들 그런 쪽 수요는 확실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새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마이크론은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네네. 삼성전자는 쇼크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블랙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랠리를 주도하다가 또 갑자기 ASML이 찬물을 끼얹고 그렇죠. 결국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장은 AI와 논 AI의 어떤 간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네네, 정리가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해프닝이 또 있었어요. 발표가 원래 16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회사 웹페이지에서 이게 노출되는 바람에 실적 보고서가 나와버려 공개돼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ASML은 이제 네덜란드 유로넥스트 쪽에 있는 건데 본주는 거기 있지만 미국에 이제 ADR이 거기 상장돼 있으니까 이 가격이 장중에 16% 폭락하면서 26년 만에 최대 1일 낙폭 기록했죠.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상승한 폭을 거의 반납해버렸어요. 아 그런 거군요. 네네. 거의 반납해버렸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안 되는 회사들이 꼭 이런 사건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지금 진짜 해프닝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 특히나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독보적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회사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참 납득이 되지는 않긴 한데 최근에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일까지 있어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 되려면 별게 다 이제 꼬이는 스텝이 꼬이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일단 뭐 ASML의 이제 실적 쇼크는 반도체 업황 전체가 특히 전통 디램 산업과 구형 반도체 쪽이 좀 어렵다는 걸 입증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볼까요? 로저 다센 ASML 최고 재무책임자는 AI 이해 분야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회복이 상당히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백을 좀 한 셈인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하고 기존 PC 출하량이 부진한 게 ASML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 그 반도체라는 게 크게 수요처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서버 쪽이 있고요. 음. 서버 쪽이 이제 우리 요즘에는 D램 비중으로 보면 거의 40% 초반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원래는 제일 큰 비중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쪼그라들어서 30% 초중반 정도. 그리고 PC가 10% 정도, 10% 초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서버도 좋은데요. 서버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서버도 뜯어놓고 보면 AI 서버만 좋아요. 기존에 우리 그렇군요. 전통 컨벤셔널 서버 쪽은 안 좋습니다. 어허.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쪽은 안 좋고 AI 서버만 온리 좋고요. 예. 그리고 PC하고 스마트폰은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 영향을 받는데 예. 사람들이 안 삽니다. 어. 당장 저만 해도 애플 아이폰 12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좀 더 쓰자 이런 예. 것들이 다음 버전 사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런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분명히 AI 수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쪽으로 EUV 장비를 대거 납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수혜 폭보다 이 부진의 TSMC를 폭이. 추격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예. 인텔하고 예. 삼성 파운드리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쪽이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거의 TSMC한테 추격을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아, 그쪽이 잘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수주가 빠지는 겁니다. EUV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물량이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워낙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우리 그 노광 장비도 EUV라는 10나노 미만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DUV라고 하는 심자외선 그쪽은 보통 이제 10나노 이상급. 그런데 이제 지금 규제가 22나노나 28나노 같은 경우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그동안 장비를. 네. 그게 사실 ASML의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 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군요. 중국 비중이. 네. 근데 그쪽이 지금 뚝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건데 네. 제가 이게 미국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네.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국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가 ASML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버렸어요.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거죠.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3분기의 통계를 보니까 ASML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절반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이거를 이 조치대로 하면은 내년에 ASML의 중국 매출은 말씀하신 대로 20%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실적 나온 건 나온 거고 앞으로 실적에 굉장히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굉장할 텐데요, 이게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제재라는 게 네. 어쨌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중국에 대한 제재는 그래 제가 보기에는 가겠죠. 네, 약해질 가능성은 낮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중국 반도체 제재를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는 그 10나노 미만의 기술만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면 심플하거든요. 그 EUV 장비만 막으면 됩니다. ASML EUV 장비만 막으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이게 규제가 확대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4나노까지 막았거든요. 14나노라는 거는 DUV 장비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레이저 스펙트럼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나노급 장비가 있고 20나노급 장비가 있는데 장비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레이저 소스의 스펙트럼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또 이거를 만약에 뭐 18나노, 뭐 22나노까지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리 재고를 땡겨 놓은 겁니다. 아. 정부가 막대한 규제하기 장고를 전에.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사실 ASML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랩 리서치나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비를 사놓고 랩핑도 아직 안 뜯어놓은 장비들 대거 사놓은 거죠. 그걸 쓰려고 사놓은 거긴 하지만 이게 혹시나 이제 제재 때문에 막힐까봐 미리 땡겨놓은 건데 그게 이제 가수요가 들어왔던 거죠 그 동안에. 이게 이제 뭐 가수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그 있었는데 사이에는 ASML은 굉장히 좋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중국하고 비즈니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쪽 기업들의 수요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자금이 뭐 뭉텅이로 풀렸다가 갑자기 쪼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내년에 지금 굉장히 중국 쪽 수요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정부 자금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갑자기 풀렸다가 쪼아졌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 장비 쪽에 규제를 제한하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특히 IT 쪽은 막 죄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더 자국 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빨리 따라잡아라고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중국 업체들이 ASML의 중국 버전판 회사도 나오고 인텔이나 나머지 기업들 엔비디아 못지않은 회사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더 자극하지는 않을까요? 좀 엉뚱한 질문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중국 장비 회사들이 기술이 되게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우라라는 이제 중국 그 최고의 장비 회사가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아직까지 기술력은 하이엔드 쪽은 못하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기술을 추격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카피할 수 있는 건 또 카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국 기업들한테 좀 쓸 수 있게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면서 기술 국산화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 쪽은 굉장히 많이 국산화가 됐고 거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그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난 2년 동안 보면 국내 어떤 반도체 중국 수출, 대중국 수출이 크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쪽이 대부분 국산화됐고 결국 그거는 우리 반도체 장비 기술이 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중국 쪽에다가. 네. 우리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이게 이 문제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얘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만큼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예.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독일 자동차가 망가진 것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중국이라는 시장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 시장점 안심을 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기술 다 털리고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좀 돌아가서 네. ASML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뭐 유일하게 공급하는 장비가 이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잖아요. 네. 이게 사이 질문인데 네.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게 어떤 장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우리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네. 우리 앵커님이 별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요. 네. 별표. 네. 거기 제일 많이 별표를 많이 그리면 상을 줍니다. 네. 그러면 가는 연필심이 가는 작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제일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노광이라는 기술이 결국은 아주 가는 붓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칩에다가 네네. 회로를 가늘게 그리는 제일 겁니까? 가늘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게 레이저 스펙트럼이 짧을수록 좋은 거, 주파수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수능 램프를 쓰다가 그리고 크립톤을 쓰다가 그리고 불화 아르곤을 쓰다가 그게 가는 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 레이저 소스를 스펙트럼이 그 주파수가 짧은 거를 쓸수록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더 가는 그 회로를 그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EUV 같은 경우는 또 주파수 RF가 짧지만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그 극자외선 기술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석 방울이 있는데요. 그거를 레이저를 2번을 쏘아서 맞춥니다. 한 번은 달구고 한 번은 폭발시키는데요. 야. 그러면 거기서 광원이 나오는데 네. 이게 광원이 또 쉽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다가 빛을 딱 모아서 이거를 여러 번 반사시켜서 쏴주는 건데요. 그 거울이 또 이제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요. 레이저 소스를 만드는 거는 그 미국의 사이버라는 회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거울은 칼사이즈라는 회사, 독일 회사가 독일 이제 회사? 그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종합 예술입니다, 기술이.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수요체가 구형 반도체들, 인텔, 삼성전자. EUV는 선단 공정이고요. 10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이고 네. DUV라고 해서 이제 불화 아르곤을 레이저 소스로 쓰는 쪽이 이제 레거시.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이 사가는 게 보통 불화 아르곤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거시 쪽으로 많이 사간다. 네네. 이제 인텔과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부진하니까 결국은 ASML도 부진하다. 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인텔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를 했잖아요. 네. 안 되니까 분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진행하던 공장 건설도 일단 중단하고 돈이 없으니까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뭐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 보조금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요. 아무리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망가지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파운드리 쪽에 적자가 이제 좀 사실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 보유 현금을 다 태워버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일단 중단시켜버렸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분사하고 뭐 이렇게 뭐 매각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뭐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은 그거보다 좀 낮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쇼크라고 하지만 어쨌든 9조 1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그렇죠. 내긴 했는데요. 10조 가까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도 자칫하다가는 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돌아와서 ASML의 실적 부진 전체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네. 어떻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AI 쪽에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논 AI, 그러니까 AI가 아닌 쪽은 계속해서 안 좋구나. 네,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안 된 거거든요. 결국 이제 어떤 그 B2C는 안 되고요. B2B 쪽, 특히나 하이엔드 AI 서버 쪽은 계속해서 좋다. 근데 그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 하이닉스 같은 이쪽 이제 AI 밸류 체인은 뭐 오히려 그쪽 그 전반적인 흐름하고 반대로 좀 계속 다르지만, 성장하고. 네,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되게 주목해서 봤는데요. 결국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ASML은 5% 넘게 빠졌지만 결국 그런 양극화,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황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하고 뭐 그 중에 업종을 봤지 반도체 코어 부분, 반도체 장비 부분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중에서도 AI 부분과 BAI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업황을 좀 따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제 통째로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좀 무리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기존의 분석 툴들이 대부분 안 맞았죠 이번 사이클에서. 안 맞는 거죠. 그 네네, 기존대로 맞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전체 수치는 괜찮은데 왜 이 업체들은 이래? 이렇게 주가도 왜 달라 각자 이렇게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삼성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HBM 사업화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됐고 근본적으로 이제 HBM의 문제는 이 코어다인 D램 문제다. 뭐 이게 삼성의 문제예요 이게 그죠? 그렇죠. 예. 이제 삼성의 D램 기술력의 1위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이제 1A D램, 1A가 이제 4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4세대 D램의 기술력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에서 기술력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AI 반도체가 집중받은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제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지는데 지금 1세대부터 시작해서 4세대까지 오고 앞으로 이제 1B, 1C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네네, 맞습니다. 5세대, 6세대. 이게 4세대 극복을 못하면 그 이후의 반도체들은 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위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이 HBM을 작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해서 이제 이 업계 쪽에서는 제일 먼저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결국을 그 D램 칩에다가 구멍을 TSV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이제 붙이는 쪽. 그래서 그쪽 기술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쪽 기술도 부족한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D램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을 또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부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영현 부회장 체제 중간 인사로 이제 DS 부문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게 이 시장에서 있던 의심들이 일단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는 것 인정하고, 같고요. 네. 네.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인정하는 모양새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0나노 때는 1X, Y, Z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1A, B, C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원래 삼성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한 세대 정도는 보통 더 앞서 있었습니다. 네네. 네, 선나 공정이. 근데 그렇죠. 지금 HBM 쪽에서 DDR5에서 주력인 공정이 삼성 같은 경우 1A거든요. 예, 예. 그래서 1A에서 1B로 전환하는 흐름인데 이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1B까지 가 있고 1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전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1A도 이제 분량이 품질이 그렇죠. 의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능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수율도 안 나오니까 이게 1B로 가야 되는데 1A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1A를 다시 뜯어서 막 하기에는. 리뉴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1B부터 뭔가
다시 설계부터 뭔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사면 초합니다. 삼성.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뭐 개혁을 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만 해도 뭐 네. 됐다 그랬다가 또 사실 또 아니다 그랬다. 그렇죠. 우리가 뉴스 진행하면서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네. 지금 결론은 이제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잘 돼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뭐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3분기 실적이 24일에 발표되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성적표가 나올 텐데 일단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그 경쟁업체인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이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사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또 원래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전방 시장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AI하고 논 AI가 수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AI 쪽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면 HBM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HBM을 거의 선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 중에서도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D램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 이익률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결국 SK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냐.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HBM의 어떤 이익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D램의 ASP, 평균 판매 가격을 봐야 됩니다. 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커머디티 쪽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ASP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요. 네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ASP 상승폭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 뭐 시장에서는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10% 초반대로 나오면 좀 실망, 만약에 20%가 넘게 나오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건 인정하고 그나마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뭐 저뿐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네. 엔비디아의 항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적인 그 제한, 이 어떤 리미트, 그 엔비디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괜찮을까요, 이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AI 우리 반도체라고 하면 지금 90%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팔 때는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를 어떤 대체하는 칩들이 나오긴 하지 않습니까? 예. AMD도 뭐 뭐 한다 5% 그러고 마켓시어에 그러니까. 불과하지만 네. 계속 확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쪽에도 이제 그 어떤 주문형 HBM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부분 개발 의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SK 하이닉스 쪽에 하고 있어요. 그거마저도. 네, 아, 대부분 그러면 그쪽. 뭐, 네네. 그래서 그런 쪽 시장이 커지면 결국은 누가 담당하냐? SK 하이닉스가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우리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면 칩이 프로세서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거기에도 이제 지금은 LPDDR 같은 범용이 붙는데 내후년에는 아마 주문형 메모리가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마일드 HBM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누가 하겠습니까? 네. SK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에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를 주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문형 메모리 쪽은 주문형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주도할 수밖에 없고 요거를 뒤집는 게 우리 전영현 부회장의 가장 큰 미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삼성에 있어서의 초격차 이건 이제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초격차는 SK 하이닉스가 할 말이죠. 초격체죠. 네.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뭐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고 칩을 네.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니까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주도를 사실 만드는 것은 주도를 하고 있다. 네. 어떻게든 버텨서 이 새로운 AI 물결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국가적인 아젠다가 제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네. 얼마나 세대가 반도체 D램 진화만 해도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결국은 튀어오를 것이고 자체 기술력을 보강해서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반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그 뭐 사이에서 정부 당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이 우물쭈물하다가는 그렇죠. 끝납니다. AI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이. 네. 예. 이영수 대표님께서 좀 이 재원 조언들을 좀 많이 네. 구체적으로
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국가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AI는 국가가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반도체 얘기 ASML 실적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AHS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님 얘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